네, 오늘 주식 투자 성공 백서에서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으로 특수가 기대되는 종목과 그에 따른 성공 투자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해진 주식 매니저, 상도투자자문의 고덕재 대표, 김성수 시사평론가, JDI 파트너스의 윤정두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도 예전 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가장 최근 거 2012년도부터 해서 런던 올림픽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2014년도에 한 가지 더 있죠.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인기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2014년도에는 아무래도 그 시간대의 영향이 뭐 새벽에 많이 열려서 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런던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안 게임 때에는 뭐 시간적인 영향도 긍정적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과는 연관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하림하고 하이트 진로 두 가지를 갖고 나와봤는데요. 네네. 일단 뭐 자료 화면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하림 쪽의 그 주봉 차트입니다. 2012년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인데 지금 뭐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초록 색깔로 박스를 세 군데를 쳐놨습니다. 이게 2012년도 독일 올림픽이었고요. 독일 그렇죠. 올림픽이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이 네. 있었고 그다음 아시안 게임인데 이것을 이제 그 지수하고 연관관계로 같이 놓고 보시면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연관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났던 역행하는 흐름이 났던 부분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하고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고 이것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런던의 이제 하계올림픽 기준에서 코스피가 4%대 상승이었고요. 코스닥이 2.78% 상승이었는데 네네. 이땐 그나마 하림이 뭐 5.97% 상승이라서 코스닥 대비해서 조금 더 강세를 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이트 진로는 기대에 못 미쳤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네네. 하림은 15%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도 4%대 하락. 어,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최근이었던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코스피 지수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림의 그 하락폭이 또 굉장히 네. 깊었고요. 거기에 이제 하이트 진로가 강세를 띠긴 했습니다만 그 앞에 하이트 진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반등이었지 아시안 게임에 대한 영향은 아니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편의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는 조금 시차를 두고 움직였는데요. 네네. 역시 뭐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편의점 GS 리테일이 상장돼 있었습니다. 예. GS 리테일의 뭐 일봉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놓고 보시면은요, 그 초록 색깔 박스 역시 진입된 구간이 런던 올림픽 기간입니다. 근데 네. 재미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주가는 눌려 있었는데 그러네요. 시장 자체는 오히려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그 이후에 놓고 보시면 시장이 약세를 띌 때 오히려 GS 리테일은 굉장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네. 다시 해석해 본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판매고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관심을 크게 가져보실 만한 위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편의점 관련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김영란법에 네. 대한 악재 요인으로 좀 인식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BJF 리테일이 있는데 네네. 그 부분도 이제 비교를 하시면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GS 리테일 쪽이 오히려 저평가 상태다. 상대적인 저평가인 거죠. 근데 이제 BJF 리테일 쪽을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BJF 리테일 상장 이후의 그 흐름인데요. GS 리테일 쪽은 BJF 리테일 상장 이후에 개인 투자자 누적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15.95%의 물량을 뺏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편의점주를 놓고 보실 때는 BJF 리테일 쪽에 김영란법에 대한 악재 요인의 해소 뭐 이런 국면으로도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네. 한번 원고 쓰려면 거의 뭐 한 이틀 밤새는데 네네. 지카 바이러스를 이제 좀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은 예. 47년도에 우간다에서 붉은 털 원숭이에 의해서 처음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52년도에 우간다하고 탄자니아에서 발병이 처음 됐고요. 예.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지카 바이러스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된 것이 2000년 이후를 전부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2015년도 11월 29일 날
처음 그 단어가 나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브라질에서 2명이 사망했다라는 내용이었고, 올해 이제 그 중남미에서 뭐 34개 국가에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이제 일부 발생됐다는 내용을 가지고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끌었는데, 일단 질병관리본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 그 바이러스는요, 푹 쉬시고 물 많이 드시면 네. 그냥 자연적으로 낫는답니다. 그리고 더 그 이상으로 뭐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해열제 드시면 된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바이러스 그 센터로 들어가셔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니까 네. 너무 공포심을 갖지는 않으시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카 바이러스의 진짜 공포는 내가 걸려서 뭐 죽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을 상태에 이 태아, 태아가 있었을 네. 때, 그러니까 성접촉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임산부가 이 바이러스를 복용하게 되면 소두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끔찍하기 때문에 소두증으로 인해서 뭐 낙태를 선택한다거나 혹은 그 불안감으로 떨시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조심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혹시 뭐 유니더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유니더스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산부에 이제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브라질 쪽이나 중남미 쪽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브라질 쪽 내부에서도 지금 지카 바이러스의 문제 이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내부의 그 폭동이라든가 그리고 혹은 이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더 부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림픽 관련된 또 브라질 관련된 내용을 보시겠다 하신다면은 브라질 경기 동향 자체를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조그마한 테마에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은 좀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 그럼 언제,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일단은 차트 하나 놓고 보여드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또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사실상 옐런 의장도 좀 고평가되지 않았냐라는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데, 예전 자료입니다. 뭐 XX제약이라고 아직까지는 뭐 그 상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감췄습니다만 480원짜리 주가를 13개월 만에 40배. 근데 그 당시 기준에서 이제 그 금감원 쪽에서도 좀 제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 잡겠다고 이쪽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많이 몰아줄 때죠. 어찌됐건 간에 뭐 40배의 상승.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상한가 같습니다. 왜 갔습니까? 돼지복대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하한가를 가요.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네요. 왜 하한가입니까? 그러면 돼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주가 급등락이 나왔는데 결국은 낭패를 보는 것은 5개월 만에 78%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94% 이상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수 매도의 자리를 어떻게 포착하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완벽하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다른 분들의 조언을 들으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매매는 지양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이 KB금융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뭐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림픽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난 그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지표 발표할 때마다 지표가 긍정적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좀 위축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2달 연속 지표도 좋았고요. 그리고 시장도 강세를 띄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시기가 본격적으로 단행했던 것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달에 미국 금리가 이제 1%였는데 그 다음 그 FOMC 진행 때부터 17차례를 계속 한 번도 안 빼고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한 차례 0.25%포인트씩 해서 4.25%포인트까지. 그래서 5.25%까지 금리를. 그러면 KB금융 주가를 좀 보면서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금리 올리면 뭐 난리 날 것처럼 금리 올리면 안 된다, 미국 금리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전부 지금 보여드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 다우지수가 한 20% 이상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이 한 60%에서 70%, 국내 지수가 100%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우리나라의 금융주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한 100% 가까이 움직일 때에 신한금융지주가 무려 228%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체 시장에 작용될 수 있다.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인상됐을 때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네.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뭐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KB금융을 직접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KB금융 월봉 차트 갖고 나와봤는데요. KB금융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 기간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선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연 기준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변동성이 죽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올림픽 특수가 기대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올림픽 특수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수에 대해서도 이제 뭐 편의점주라든가 그리고 홈쇼핑주 뭐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미국이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뚫고 올라서고 있고 물론 최근에 눌린 이후에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금요일 날 또다시 장대 양봉을 내줬거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일본도 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호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화권의 증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52주 고점도 못 뚫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이제 디커플링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드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사드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면이 더 강하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조그마한 부분 한 부분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 조그맣다라고 평가를 내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분야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까지 꼬여지면서 굉장히 크게 밀려 내려와서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여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급과 정상적인 실적이 뒷받침된다면은 사드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눌려 있거나 혹은 사드 관련된 내용이나 그 여러 가지 다른 내용 가지고 시장이 디커플링 현상을 내준다고 했을 때 위축되기보다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10포인트까지 올라서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뭐 S&P에서 국가신용등급도 상향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발 또 아시아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조만간에 굉장히 강하게 커플링화 되면서 시세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돈이 보이는 오후 3시에 주식 투자 성공백서. 내일 더 부자 되세요.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